안녕하세요, 리피씨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러닝의 클라우드 스트라토스를 리뷰하려고 가지고 왔고요. 총 10번 150km를 테스트하고 돌아왔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추천해 주셔서 구매한 신발이었죠. 젤린버스랑 이 클라우드 스트라토스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 다 저랑은 안 맞았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신발이 좋았다 나빴다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래도 이 신발은 한 번은 신어볼 만한 가치는 있는 신발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이유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신발을 신으면서 매번 되게 신기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착화감이 올라올까? 라는 느낌이 들어서 신발을 신으면서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준 신발이었는데요. 평범하지 않다 또는 굉장히 실험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드솔이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 있는 부분, 위하고 아래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솔도 굉장히 여러 가지 패치가 붙어져 있어서 통으로 되어 있지 않고 나눠져 있는 부분. 지금도 어떻게 이런 착화감이 나는지는 되게 신기한데 미드솔의 구멍을 서로 다르게 파줘서 스트라토스만의 쿠셔닝을 만들어주는 부분, 이런 것도 굉장히 신기했던 것 같고, 착화감을 조절할 수 있게 보조구멍이 3개 밑에 더 있는 부분, 이런 것도 굉장히 특이했던 것 같고요. 이 옆쪽에 튀어져 있는 부분, 저는 이게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만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든 신발은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앞쪽에 신발끈이 시작하는 부분도 굉장히 특이하죠. 바닥에 스피드보드라고 해서 딱딱한 플레이트 형태의 보드가 들어있는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신기했습니다. 만든 사람의 의도를 신은 사람이 전부 다 이해하기라는 건 사실 쉽지 않은데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이고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었고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부분에서 좋았고 나빴는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가격도 그렇고요, 디자인도 그렇고 사실 안 살 이유는 없는 신발입니다. 10만원 정도로 구매했으니까 한 번은 구매해서 신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기는 한데 이제는 품절이 다 돼서 더 이상 이 신발을 10만원대로 만나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주 냉정하게 설명드려보면 일상 용도로는 괜찮은 신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착화감도 나쁘지 않고 디자인도 솔직히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러닝은 해보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걷기 운동으로는 저는 좀 비추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 좋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 신발의 구조를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면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면이 이렇게 만나도록 되어 있는 신발이에요. 이 중간에는 실제로 가피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여기는 지지해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테스트를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독특한 신체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데, 왼쪽 발은 정상발이라서 어떤 신발이든 다 소화가 가능한데 이제 오른쪽 발이 평발이 있기 때문에 아치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족저근막염이 간간히 있고 증상도 항상 있습니다. 아킬레스건도 조금 안 좋은 편이죠. 발목이 이렇게 틀어져 있게 되면, 뒤꿈치가 계속 운동을 하게 되면 여기가 조금 더 많이 쓸리게 돼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염도 항상 있는 편인데 테스트를 할 때마다 매번 하루에 15km씩을 걷고 있는 겁니다. 유연성 평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서 기본적인 축의 형태가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 있게 되면 일반적인 정상적인 발보다 엄지발가락에 조금 더 힘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에 힘을 준 형태로 계속 축이 회전하다 보니까 엄지발가락에 발가락 뼈가 시작하는 이 관절 부분, 여기가 많이 아픈 편입니다. 그게 바로 무지외반증인 거죠. 그게 이제 심해져서 옆으로 툭 튀어나오게 되면 무지외반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발 바깥쪽으로 걷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신발은 그게 안 되는 신발이었습니다. 여기가 발 측면을 잡아주지 못하다 보니까 엄지발가락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쪽으로 이 여유 있는 공간 부분으로 힘이 쏠리게 돼서
측면으로 걷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되면 여기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쪽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수직으로 힘이 전달돼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는 이 측면 쪽으로 힘이 전달이 돼서 여기가 조금 아픈 부분, 이 무지외반증이 실제로 좀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 신발을 신자마자 되게 피곤하게 아픈 신발이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2만 보씩 걸으니까 한 18,000보 이후 시점부터, 그러니까 걷다 보면 굉장히 발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피로도가 극도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그때가 되면 무지외반증이 왔다, 발가락이 좀 아프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 용도로 하루에 뭐 10,000보 내외로 이 신발을 착용하신다면 굉장히 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 신발이고, 저처럼 이걸 걷기 운동으로 신을 때는 한 18,000보 정도부터 이 신발이 내 발을 완벽하게 제어해서 발 측면을 잡아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일상적인 착화감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운동화가 가지는 조이면 조이는 대로, 풀면 풀리는 대로 좀 여유 있거나 또는 쪼여지는 그런 착화감을, 유연성이 있는 착화감을 만들어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냐면, 내 발의 신체 구조랑 그렇게 친화적이진 않아요. 여기도 좀 딱딱한 편이고요. 여기도 좀 딱딱한 편인데, 그렇다고 플라스틱처럼 딱딱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제어해주고 잡아주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완벽하게 잡아주는 형태는 아닙니다. 여기만 굉장히 유연성이 있고, 소재로 치면 천의 느낌인데 여기는 진짜 약간 뭔가 플라스틱의 느낌처럼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신발과 발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약간 이질적인 느낌? 저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에 소재가 좀 미끄러운 부분, 그런 것도 조금 마음에 들진 않았고요. 일반적인 마찰력을 가진 신발들보다는 조금 잡아주는 부분이 약하지 않았나. 인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솔도 좀 매끈매끈한 타입이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발과 신발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일체화되는 느낌이 저는 조금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 용도로 착용했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여유 있고 편안한 느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저는 좀 러닝화가 가지는 발을 제어해 주는데 그런 역할로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신발에 제가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던 건, 구독자분들도 이 신발을 추천해 주실 때 특이한 쿠션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구매를 했던 거였는데, 쿠션감이 특이하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긴 한데요, 매번 신을 때마다 무슨 느낌이지 라는 생각이 매번 들어요. 그래서 신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쿠션의 기능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땅과 신발이 이렇게 만났을 때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중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걷는 사람, 착용한 사람의 중량을 이 신발이 받아줘야 되는 중량 수용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중량과 운동 에너지가 앞으로 이렇게 전달되면서 반발력을 만들어줘서 나가야 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처음에 걷기 시작하면 쿠션이 1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충격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로 느낌의 신발이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굉장히 신기하게 신으면 신을수록, 착용하고 걷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아주 서서히지만 쿠션이 조금씩 느껴집니다. 그래서 거의 집에 올 때쯤이 되면 굉장히 폭신폭신한 쿠션의 느낌을 그제서야 조금 느끼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신발의 쿠션을 느끼는 건 20,000보라고 하면 뒤에 한 2,000~3,000보? 그 정도만 쿠션을 좀 느끼면서 걸었던 것 같고요. 앞에 부분은 신발하고 땅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걷는 느낌? 표현이 좀 부족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충격을 발로 전달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 그렇게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을 걸어야만 이 신발의 쿠션이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마 러닝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이 신발의 평가가 저는 굉장히 갈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단단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충격 흡수가 굉장히 좋고 쿠션도 꽤 좋은 신발이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아마 사람마다 신발에다가 내 운동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신발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은 반반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주 굵직한 장단점만 일단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봤고요. 소소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아웃솔 내구성이 좀 안 좋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저는 갈려 나갔어요. 그래서 크기가 다른 형태의 아웃솔을 붙여줄 거면 소재별로 좀 다르게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뭐 거의 닳지 않았는데, 네, 여기만 이렇게 닳았습니다. 저는 설마 그럴까 싶었어요. 이 사이로 돌이 끼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10번, 그래서 150km를 걷는 동안 2번 여기 돌이 꼈습니다. 덜그럭하는 느낌이 들어서 봤더니 여기 돌이 쏙 하고 껴서 그런 사건들이 있긴 있었고요. 이 신발의 구조가 특이하기 때문에 슈레이스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신발끈이 너무 늘어납니다. 길이로 치면 느낌으로는 한 15cm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보조끈 구멍까지 끈을 다 풀어서 추가로 더 묶어낸 겁니다. 그래서 2개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보조끈 구멍의 필요성을, 네, 이 신발끈이 늘어난 것 때문에 느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겠고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앞에 부분에 신발끈의 시작 부분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저는 지금도 의문이에요. 별로 효용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오히려 신발의 모양만 이상하게 만드는 느낌?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좋았던 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꽉 끈을 전 항상 발등이 아픈 편인데, 여기 굉장히 두툼한 설포가 들어있기도 하지만 이 앞쪽에 이렇게 온러닝의 로고가 들어간 코팅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단단해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신발끈을 매듭을 묶었을 때 전혀 그 부분이 느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편했고요. 착화감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얼마나 신발을 조이느냐 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금속 리벳이 달려있는 마지막 끈구멍, 요것 때문에 의외로 굉장히 신발끈을 조이고 푸는데 편합니다. 잘 당겨져요. 그래서 저는 이 보조끈 구멍은 이용하지 않았고, 마지막 요 금속 리벳이 있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신발끈을 체결해서 신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상화로 신기에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이렇게 두껍고 단단한 형태로 발 뒤꿈치를 잡아줬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이게 굉장히 부피가 많이 나가고 무겁거든요. 너무 두꺼워요. 2mm 정도 되는 두께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 가드가 저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뒤축의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 부분하고 플레이트처럼 되어 있는 스피드보드가 연결이 된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긴 합니다. 땅을 짚고 앞으로 나갈 때 이 뒤축 부분이 굉장히 단단하고 고정이 잘 된다,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 이렇게 두껍고 무거울 필요는 있었을까? 그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거 신발 사실 나눔하고 싶었는데 너무 지저분해서요. 네, 요즘에 오디 나무 열매를 제가 밟아서 이렇게 좀 오염이 되긴 했습니다. 만약에 이 신발을 나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네, 나눔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리뷰가 끝나면 이 신발을 앞으로 계속 신겠다, 또는 더 이상 신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이 확실히 있는데요. 저랑 안 맞는 건 확실하니까요. 저는 아마 이 신발을 신지 않고 지인에게 보내거나 나눔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사용감이 있어서 나는 이 신발은 나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그냥 제 지인에게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려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클라우드 스트라터스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서코니의 엔돌핀 쉬프트 3 리뷰하러 돌아오겠습니다. 미리 언지를 좀 드리면 올해 구매한 신발 중에 최고의 신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